안녕하세요. 아이마인 김정희입니다.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대표님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 누군지 궁금하시죠? 보통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 패션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여러 매체에서 얻거나 뭐 해외 무슨 그 트렌드 업체에서 하는 그 매거진 같은 데서 패션 정보를 얻는데, 우리나라에서 그 패션 디자이너에게 정보를 트렌드 인 코리아 패션 트렌드를 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회사 업체에다가도 제공해 주시는 트렌드 인 코리아 대표 이은희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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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굉장히 그 패션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저도 이렇게 패션 트렌드 인 코리아에 가서 하는 그 세미나 네. 이런 데 가는데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분이랑 어떻게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리고, 나 이분 안다 뭐 이런 걸 사람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, 항상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. 네. 이제 패션 트렌딩 코리아에서 이렇게 세미나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참 무례한데 저는 이제 이것도 비밀일 수도 있고 일출. 근데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. 뭐 살짝만 살짝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트렌드 인 코리아 이은희고요. 저는 그 패션 쪽에 지금 여기 선배님 말씀처럼 저도 좀 오래 몸담아서 한 30년, 35년 됐어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패션 정보, 트렌드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전에는 저도 뭐 소재 기획을 하거나 뭐 컬러 기획을 하거나 또 디자인 실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도대체 이 트렌드가 어디서 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근데 지금도 궁금해져. 그죠? 근데 그때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외국에서 멋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트렌드 세미나 설명을 한번 쫙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딱 꽂혀가지고 저거 내가 할 일이다. 나 너무 하고 싶다.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네, 시작을 하셔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하셨지? 저런 걸 어디서 도대체 아이디어를 구하는? 그래서 그 초반에는 사실 그 정보 자료 얻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유료 자료를 사야지만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다시 큐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았는데, 요즘에는 사실 뭐 비밀이랄 것도 없고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그라든지 무슨 그런 사이트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, 인프레션이나 BOF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오브 패션 뭐 이런 그냥 일반 자료들, 그런 것들도 많고요. 물론 그냥 일반 회원이면은 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약간의 그 유료 회원을 들어가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이 좀 있고요. 좀 더 고가로 가면 이제 패션 스눕스나 뭐 WGSN이나 이런 완전히 그 고가의 구독 자료들이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골고루 많이 보고 있어요. 그거 저는 가끔 봐도 모르겠던데.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이게 좀 존경한, 저렇게 멋있게 어떻게 봐도 모르는데 저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그 디자이너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 모습, 이 머리 숏컷 하신 거랑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저한테 닿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정보,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저거를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가 저는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야 이거 틀렸잖냐 이렇게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컬러 그룹별로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. 이런 컬러 그룹은 이렇고 이런 컬러 그룹은 그리고 트렌드 컬러뿐만이 아니라 경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. 거기서 열심히 들어요. 열심히 듣는데 집에 오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
이제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향과 컬러 경향 중에서 뭐 요 두 개만 해볼까? 뭐 요것만 해볼까?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컬러를 쓰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요것만 한번 써볼까? 이제 이런 것도 네, 있거든요. 네, 네. 그리고 이 패션 트렌드나 컬러 경향 뭐 이런 거는 다 해외에서 오는 자료를 좀 주로 많이 이렇게 캐치를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맞나?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네. 들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 자신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한 2개 정도만 뽑아볼까?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뽑았는데 이게 과연 또 그 시즌에 소비자한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나?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연예인의 그 컬러나 연예인의 옷으로 더 맞아요.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볼 때 이제 제가 택하기가 좀 겁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봐 오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분석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 설명을 딱 했는데 그게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지거나 이런 때가 있으셨어요? 그게 궁금해요. 맞다.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트렌드 정보 회사나 세미나를 하면서 별명이 사실은 쪽집게였어요. 그래서 진짜 안 만나뵐 걸. 아니 그러니까 맨날 틀렸는데. 그런데 이제 그게 트렌드는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. 넓은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게 좁았어요. 네, 좁았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사실 그 트렌드 시간차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트렌드다 발표하면 일부 실무에서는 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음 시즌에 하면 돼. 너무 빠르게. 다음 시즌에 하면 돼.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하고 더 트렌디한 건 다음 시즌에 하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더 베이직하거나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정말 트렌디한 거는 사실 그게 한 2, 3년 주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실시간 트렌드예요. 왜냐하면 지금 다 인터넷에서 오픈되고 SNS에서 다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고 바로 내가 바로 검색해서 사고 또 트렌드를 또 검색해서 거기에서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간 트렌드예요.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하고 한국 트렌드하고 시간차도 없어졌고 소비자하고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그 기간 그거에 대한 시간차도 거의 없어졌어요. 그래서 동시에. 지금은 다 동시에 같이 가신다고 봐야 되고요. 특히 소비자가 더 빨리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. 왜 그렇죠? 더 젊기 때문에. 나 집에 가야 되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사실 지금 이제 대두되는 소비자가 MZ세대들이잖아요. 20, 30대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뭐 트렌드를 혼자 다 분석해서 다 뭐 스토리 짜고 사실 그러는 거 아니죠. 우리 이제 밑에 직원들도 트렌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물론 같이 토론하면서 컨펌 받고 좀 혼나고 이렇게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한테서 얻는 소스가 굉장히 생생하고요.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게 제 시각하고 완전 달라서 제가 또 그 부분을 배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항상 이 어린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. 그럼요, 그럼요. 지금은 어린 사람한테만 배울 게 많아요.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네요. 그래서 저는 트렌드가 이제 인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예전에 한번 이제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트렌드였냐면 이 모든 인간이 우주에 관한 우주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나 동경 이런 것 때문에 뭐 실버가 미텔릭 패브릭이나 이런 실버가 유행한다. 그래서 저도 실버 한번 썼다가 이 판매에 완전히 안 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는 게 이제 그 대표님은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좀 이렇게 익숙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캐치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포션
전체적인 그 밸런스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과거에 10명이서 소비자가 있다면 8명은 블랙을 사고 1명은 옐로를 사고 1명은 좀 더 라이트한 컬러를 사는 어떤 그 기준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그 기준이 많이 깨진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그 취향의 밸런스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한데, 그것도 소비 세대에 따른 취향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사실 50대, 60대가 옷 사는 것보다 20, 30대가 옷을 많이 사잖아요.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타겟이 어느 정도 됐는지, 그리고 그들의 취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컨택을 해서 그걸 좀 분석을 해서 그걸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집중도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. 사실 과거에 저희는 해외에서 정보를 갖고 오지만 거기는 맨날 사실 파티도 하고 네. 드레스 입고 뭐 파티 문화에 뭐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봐야 기껏 가봐야 뭐 카페에서 뭐 먹고 뭐 파티 같은 거 사실 집에서 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, 요즘 친구들은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입고 호텔에서도 파티하고 뭐 SNS로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 화려하면서 이러한 그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걸 데일리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. 뭐 판매 데이터 올라온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기준이 과거하고는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네. 이 패션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, 또 사람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패턴,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변화했고, 또 젊은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 되게 많이 이 퇴보가 되는, 뒤로 물러나야 되나? 패션 경향을 뭐 안 해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,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더 많이 이 패션을 리드를 하는데, 나는 뭐지? 뭐 이런 느낌도 들고, 사실 이제 불안한 감도 있는데,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거죠. 이 패션에도 그렇죠. 트렌드에도 무슨 변화가 있나요?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디지털화가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. 사람들이 사실 방콕 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. 넷플릭스 보고 SNS 하고 또 거기서 쇼핑하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화가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이에요. 거기다가 세대까지 젊어지고 어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날 때부터 그냥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그게 가속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패션도 과거에는 옷도 안 입어보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사냐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, 그들은 이제 무슨 옷을 백화점 가서 사냐 이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어쨌든 모든 트렌드는 소비자나 지금의 환경에 맞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산업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패션의 구조나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력하게 변하고 있어요. 네.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, 내가 이 디자인을 하면서,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하면서 거의 이제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면서 뭐 은행도 좀 뭐 이렇게 인터넷 뱅킹 때문에 은행도 이렇게 좀 없어지고 오래됐죠. 통장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저 아직 인터넷 뱅킹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인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, 요즘은 뭐 이렇게 질문 있다고 뭐 구글 해봐, 뭐 네이버 해봐 이렇게 해서 서치 다 한 다음에 하면 선생님들이 필요 없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게 되는데,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안심된 게, 패션은 그래도 원단을 만져야지, 이거 만질 수 없잖아요, 컴퓨터에서. 만져야지만 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는 오래 가겠지 했는데, 이제 트렌드도 지금 같은 트렌드도 굉장히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 다르고, 젊은 애들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쪽에 인플루언서가 다 이렇게 패션을 리드하고, 요즘 패션쇼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, 그래서 그런 변화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나, 뭐 이대로 퇴보해야 되나,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있고, 좀 두려움이 이렇게 너무 빨리 급변하는 거에서 이제 제가
아직 컴퓨터라이즈는 못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위기감을 느끼셨다면 굉장히 늦게 느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있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방심하면 진짜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인공지능 하지만 그게 진짜 저희 그 코앞에 왔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트렌드도 내년에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서 의뢰해서 뽑을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많이 회자되는 거, 거기에서 많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,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하다 보면 디자인 디테일, 또 소비자가 어떤 부분의 디테일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뽑아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가 패션도 그렇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,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,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핸드크래프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소재를 만져보고 촉감이 어떻다, 이게 옷이 잘 떨어지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은 다 계산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데 이제 아직도 사람이 그 동물적인 육감과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의 감성, 그런 것들은 아직 따라오기 힘들죠. 그러니까 감성도 없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. 장점이 없네요, 장점이. 아유, 지금까지 잘 해오셔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뽑아내면 같이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기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성을 입혀서 인공지능인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콜라보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우리의 그 노하우와 우리의 머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시 긴장이 되네요. 저한테 이제 디지털화하고 이런 컴퓨터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고 이미 늦었는데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간에 제가 이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이게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.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냐. 그리고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긴장감을 딱 주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저도 긴장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패션 트렌드의 변화, 그리고 이제 사회의 변화,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하면서 디자이너들도 이제 젊은 애들은 잘 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저같이 아날로그 세대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더 해봐야지 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. 네. 오늘 이렇게 훌륭한 말씀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 긴장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알마인 김정희였습니다.